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회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2월 20일 월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고조될 때마다 항상 들고 나오는 소위 맞불 카드가 있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입니다. 유독 지난 대선 때부터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골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민주당이 계속 공격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세 갈래죠. 하나는 이른바 무속 논란입니다. 무속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루머들을 확산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지금 민주당이 특검까지 주장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했다는 그런 주장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을 뭐 민주당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로 진보 좌파 패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퍼뜨리는 것이 이 김건희 여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무시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보다 오히려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 자, 이런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생각은 뭘까? 최근에 이것들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뭐 나오는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배우자로서 일일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할 수는 없는 거죠. 대신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하는데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이런 의혹, 민주당이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 했던 말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이니까 오히려 이 정치권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때죠. 그러니까 그때 했던 말들이 이 정말 속마음이고 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뭐, 김건희 여사 7시간 통화 녹취록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 진보 좌파 유튜브 채널이죠.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이 김건희 여사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막 해줄 것처럼 다가가서 미끼를 투척을 해서 그것을 사적 대화를 모두 녹음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MBC로 넘겼습니다. 그 말썽많은 논란이 되는 MBC로 넘겼고 MBC가 그걸 7시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를 했죠. 자, 그랬는데 그때 상황을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민주당은 이것을 호재다 해서 시청률을 높이자 막 이렇게 해서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선관위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에 대한 욕설, 이런 욕설에 대해서 그 파일은 보도해도 된다. 이렇게 허가를 했는데도 민주당은 그것에 대해서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막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윤석열 후보 부인의 사적 발언에 대해서 대선 이슈를 떼우기 위해서 선동을 했죠. 자, 그때 MBC가 내보낸 프로그램이 스트레이트인데 시청률이 17%가 나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이 한 3.3%대라고 하니까는 상당히 높은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의 그런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히려 7시간 녹음이 보도가 된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고 오히려 그것이 윤석열 캠프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방송국 김건희 여사 온라인 팬카페 회원수가 폭증을 했는데, 자, 그런데 그때 MBC 그리고 서울의 소리가 7시간을 다 내보낸 건 아니죠.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을 했는데 그 편집하지 않은 이 원본을 월간조선에서 최우석 기자가 있는데 최우석 기자가 입수를 해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자, 기사 내용입니다. 실제 기자가 녹취록 전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공개되지 않은 것 중엔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인물인지는 물론 배우자이기 전에 인간 윤석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7시간짜리 다 들어보니까 그때 공개되지 않았던 것까지 일부분은 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선 때니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또 사적인 내용 이런 것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됐죠.
근데 그 내용까지 지금 전부 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그때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실은 겁니다. 자, 7사관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뭐 기사도 다 쓴 건 아니니까, 최근에 이슈가 된 내용 중심으로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세 가지, 계속 민주당이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하는 그 세 가지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육성 내용을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속 프레임. 이 민주당은 계속 뭐 천공, 욕설인 천공을 들먹이면서 여러 가지 무속 프레임을 걸고 있죠. 그때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조문을 갔을 때도 저기 천공이 가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빈소에 가지 않았다. 뭐 그런 유언비도 퍼뜨리고, 최근에 이 대통령의 관저 공간을 처음에 물색을 할 때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갔는데, 그때 천공이 같이 동행을 했다. 근데 천공이 거기는 안 된다고 해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갔다. 뭐 이런 또 주장이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어준, 또 김종대 보좌관 출신인 부성찬,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제기를 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 무속 프레임에 대해서, 무속 논란에 대해서 그때 김건희 여사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그 대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명수 씨, 그때 이것을 녹음을 하고 유포를 한 이명수 씨가 무속과 관련한 유도 질문을 했죠. 자,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굿 같은 거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우리 남편하고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그런 거 제일 싫어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건희 여사, 나는 성경 공부를 되게 오래 하고 불교 공부도 많이 했다. 이렇게 또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그렇고 다른 얘기들도 들어보면은 이 김건희 여사가 그때는 전혀 뭐 정치에 돌아가는 거 전혀 모를 때 이야기입니다. 대선 후보로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대선 후보의 부인이 됐죠. 그리고 이명수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속아서 이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그 상황이었죠. 다른 대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수를 철석같이 믿고 속마음을 다 얘기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나는 국 같은 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런 말은 좀 신뢰성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 대통령 내외가 취임 이후에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종교 지도자들과 다양한 넓은 만남을 가지고 오고 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예술 분야의 전체 전문 기획회사를 했죠. 코바나 컨텐츠. 그래서 이 성경도 그렇고 불교 문화, 그 지식이 또 상당하다, 이런 평이 있다고 이 기사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속에 대해서는 난 한 번도 국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덜쳐질 때마다 김건희 특검 맞불을 놓고 있죠. 바로 주가 조작 이야기입니다. 주범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 판결에서 사실상 이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 열람 뭐 이런 데서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서 통장을 위탁 관리를 시키고 이른바 물주, 전주 역할은 했지만 그것이 주가 조작과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고, 또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전주 역할을 했다가 기소된 사람들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김건희 여사에게도 거의 면죄부가 면죄부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또 판결문을 다르게 해석해서 또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주가 조작 가지고. 자, 2021년 11월 15일 이명수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에서 또 유도 질문을 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이게 지금 녹음되는 줄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태죠. 자, 이명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일 또 권오수 실질심사 들어가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건호수 도지모터 세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그 여사로부터 뭔가 또 터집을 잡을 수 있는 말을 들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전혀 이 정치판 돌아가는 거 모르고 이것이 덫이라는 거 모를 때 답한 내용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10몇 년 전 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나 결혼하기도 전에 일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지. 남편이 정치 선언을 했으니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내가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든지 할 거 아니냐. 몰라. 나는 그런 거 주가 조작 할 줄은 몰라. 이렇게 억울함을 표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 민주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도이치모터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이 내용하고 사생활 관련 내용은 MBC가 그때 그 보도에서 뺐죠. 왜 그러냐면 법원이 그렇게 빼라고 했기 때문인데, 이후에 서울의 소리는 법원이 이 방송 금지한 통화 녹취록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도이치모터스 관련 부분을 강하게 부인하는, 나는 주가 조작 뭐 할지도 몰라, 뭔지도 몰라, 이 부분은 또 뺐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한 부분은 전부 다 내보내고 MBC도 그렇고 이 유리한 부분은 다 빼버린 거죠. 그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내용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말도 녹음이 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기 전 10년도 더 된 이야기를 갖다가 남편을 공격을 하면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결혼하기 전에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게 따지고 보면 나와 우리 엄마한테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남편이 서울중앙지검장도 못했을 거고 검찰총장도 안 돼야 하는 거야.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이명수에게 이야기를 하죠. 적인지 모르고. 그러니 그동안 뭐 검찰에서 서울지검장 할 때도 뭐 어쨌든 인사검증은 있었을 것이고 또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거쳤죠. 그 과정에서 이런 게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은 그건 못했을 거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은 만약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본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은 되기가 어렵겠죠. 또 하나 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루머들을 민주당 진보 좌파 패널들이 막 퍼뜨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눈치만 본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 국정농단을 이야기하려고 거기 연결시키려고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뭐 인사 문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거 제대로 할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루머를 엄청나게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 내용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고 신뢰한다 이런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 그렇게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국정까지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명수 씨가 윤석열 후보의 성격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 뭔가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겠죠. 자, 김건희 여사 답변은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순진하고 너무너무 정이 많아요. 저희 국정원 사건 때문에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자천됐죠. 얼마나 핍박당한지 모르세요. 완전히 탈탈 먼지 털리듯 털려서 제가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남자가 정말 우리 남편 정말 의리가 있어요. 지위 이런 거 안 가리고 만약 명수 씨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남편은 사흘 밤낮을 같이 자고 같이 술 마셔주고 상주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정말 남자예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성격 평가는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성격 평가. 뺀젤이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지금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재명 탈출용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했던 말들, 본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상황이 지금 정치적으로 도이치모터스가 이렇게 커질 줄도 모르고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그 프레임을 걸 줄도 모르고 이 주술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속 이야기, 그리고 또 이 서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또 이렇게 유언비어가 퍼질지 모를 때 했던 이야기들이기에 여기에 좀 더 신빙성이 실리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